주위에서 간병인 보험이 좋다고 꼭 들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간병인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실제로 간병인을 써서 간병비를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받아야 되는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청구 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낸 소중한 보험료는 쓸데없이 낭비되는 겁니다. 얼마 전 구독자분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인을 통해 간병인 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그 이후에 사고로 수술하게 돼서 가족을 통해서 한 달 정도 간병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지만 가입할 때 가족 간병도 보상된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배우자분이 일을 휴직하고 직접 간병을 해준 케이스였는데요.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요? 막상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말로만 보험 전문가가 아니라 이 간병인 보험의 혜택과 보상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보상 청구 관리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여러분들 곁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최근 간병인 보험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이슈와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간병인 보험 청구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간병인 보험 청구하실 때 손해보시는 일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최근 간병인 보험에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받기가 까다로워졌다. 세 번째, 약관 속 문구 하나로 함정이 숨어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보험을 찾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간병인을 하루 쓰면 12만 원이고 한 달이면 무려 360만 원입니다. 이 간병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이고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본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두 달이면 720만 원, 또 세 달이면 10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고 치료가 장기화된다면 말로만 듣던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말입니다. 보장은 축소되고 보상은 좀 더 까다로워졌지만 주의사항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면 절대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 이렇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보내주는 방식이고요. 가입자가 따로 간병인을 구하거나 번거로운 절차 없고 물가나 또 인건비 상승 부담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갱신형 보험이라는 최대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또 갱신형 보험의 특성상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혹시나 큰 질병으로 납입 면제가 되더라도 갱신 주기에 따라 다시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또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만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최대 48시간 정도의 간병인 파견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어서 급작스러운 사고로 간병인이 필요할 때는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간병인 사용 일당은 직접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가입 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정액 지급받는 방식이고요. 장점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비갱신형이라서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납입하고 만기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이 간병인 지원 일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또 최근에는 물가, 또 인건비 상승을 대비한 최징용 상품이 나오면서 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많이 보완됐죠. 이제는 간병인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어서 예전보다 간병인 찾기도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간병인 지원 일당보다 사용 일당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인 간병인 사용 보험 기준은 크게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나뉘게 되고요. 일반 병원은 하루 15에서 20만 원, 요양병원은 하루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을 이용하면 하루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체증형으로 가입했다면 20년 뒤에는 일반 병원에서 간병 사용하면 30만 원, 요양병원 10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14만 원까지 이렇게 두 배로 체증되는 구조입니다. 2024년 5월 이전에는 일반 병원 간병비를 20만 원까지 지급하던 회사들도 현재는 대부분 10에서 15만 원으로 보장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보다는 미래에 사용할 일이 많아질 텐데 이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당장 간병을 사용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보다는 오래 유지할 분들께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 약관 변경과 보험금 미지급 사례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등록해 사용을 했는데도 서류 미비로 지급이 보류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사례인데요. 금감원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과잉 청구를 막기 위해서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간병인 중개 앱을 통해서 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많이 알려진 C업체를 이용하면 간병을 사용할 가입자가 간병인 채용 공고를 올리고 여기에 간병인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지원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H협회의 경우는 좀 더 간단하게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간병인을 등록할 수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간병인 업체는 반드시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도 많은데요. 첫 번째는 간병인 업체 사업자 등록증, 두 번째는 간병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세 번째는 간병 근무일지, 네 번째는 간병인 일당 이체 확인증. 즉 실제로 허가된 간병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요. 병원의 간호기록지 서류를 통해서도 실제 간병을 누가 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기준에 미흡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는 사례인데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으로 정해진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 대상이지만 요양원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쓰고 청구했다가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을 적용받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실제로 사용했을 경우만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간병인 보험의 특성상 보상이 불가능한 면책 기간도 존재하는데요. 연간 한도 기준으로 1일에서 180까지는 대부분 보장을 하지만 180일 이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181일 이상 간병인 사용 특약을 따로 추가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요, 이 181일 이상 특약 여기에도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181일 이상 간병인 사용 특약을 따로 넣었다고 해도 181일에서 365일까지는 보상하고 365일 이후 즉 545일부터 720구간에는 보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65일 내내 면책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보상하는 보험사는 현재 딱 한 군데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시고요. 물론 181일 이상 간병인 사용 일당은 사용 빈도는 낮을 수 있겠지만 의식불명이나 치료가 장기화된다면 간병비 부담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181일 이상 시에도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사의 약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A사의 경우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B사의 경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암 입원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쟁이 됐었습니다. 즉, 암 수술을 받고 나서 복통이나 식욕부진 등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이 후유증, 합병증의 경우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것들 역시도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직접 치료 문구가 있는 간병인 사용 일당 역시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B사나 C사의 경우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 치료 시에도 보장한다는 문구 하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가입 시 꼭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내용 요약해 보자면요. 보장이 축소됐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체증형, 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페이백 특약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간병 시에는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중개업체를 필수로 이용하셔야 되고요. 또 간병활동 증빙 서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청구를 하셔야겠고요. 또 181일 이상 담보는 꼭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관 속 숨은 함정이 있는지 살펴보자인데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이 직접 치료 목적이 없는 곳을 꼭 선택해야 됩니다. 이 몇 가지 부분들만 기억해 주시면
간병인보험으로 손해볼 일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 몇 가지 부분만 기억하시면 간병인보험으로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간병파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면 좋겠고요. 저희 진짜석에서 보험분석팀은 10년 이상의 보험 전문가들이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계부터 청구 사후 관리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보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오픈 채팅으로 오시거나 직접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